여기 한 태국 여성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를 대하는 한국의 태도에 결국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한국의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또 이토록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저와 함께 그 사연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리이고 저는 태국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에 매료되었거든요.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전쟁 이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는지가 정말 신기했죠.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K-팝 음악에서 시작됐어요. 그 음악은 아시아 전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단순히 중독성 있는 노래와 멋진 춤 동작들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방식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들은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섞어냈고 그게 정말 잘 먹혔어요. 저는 또한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은 그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였어요.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곳으로 보였어요. 저도 그 흥분된 분위기의 일부가 되고 싶었죠. 수년간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목표는 한국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 읽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노력에 결실을 맺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뻤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두근거리고 긴장도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론 새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 간의 교류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질문이 가득했죠.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수업이 너무 어렵진 않을까? 음식을 좋아할 수 있을까? 혹시 집이 그리워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 속에서도 설렘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제 큰 모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새로워 보였죠. 터미널을 걸으면서 주위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저를 실감나게 해주었죠.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금은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말 신났어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였구나 싶었죠.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도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바빴어요. 어디를 가든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 수많은 쇼핑객들, 일하러 바쁘게 가는 직장인들까지, 그리고 어디를 봐도 한국의 기술들이 보였어요. 건물에 걸린 큰 스크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일부 가게에는 서빙하는 AI 로봇도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온 메이라는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그녀도 저만큼이나 신나고 긴장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첫날 밤 늦게까지 서로의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시간을 향한 기대를 나눴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된 것인지에 감탄했어요. 컴퓨터 실험실에는 최신 기술이 있었고 교수님들은 제가 잡지에서만 읽어보았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도전적이었지만 매 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 캠퍼스를 걸어가다가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전통 한국 무용을 연습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아한 동작과 아름다운 의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는 멈춰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무용수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짓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그녀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떠올렸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날 저는 한국 무용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어요. 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가끔은 집이 그립고 벅차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운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저는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나라에서 꿈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상쾌하면서도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이곳이 얼마나 바쁜 곳인지였어요. 사람들은 공항에서 서둘러 움직이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다녔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간판들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어요. 조금은 압도됐지만 동시에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겨우겨우 도시로 데려다줄 기차를 찾았어요. 기차가 쌩하고 달리기 시작하자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애썼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햇빛을 받아 창문들이 반짝였어요. 그 사이로 옛날 사찰들이 곡선으로 된 지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지치긴 했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책상과 침대, 작은 욕실이 있었어요. 얼른 짐을 풀고 나가서 이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됐어요. 첫 강의에 들어갈 때는 긴장됐지만 교수가 최신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필기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수라는 여학생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점심 같이 먹을래? 그녀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어요. 초대를 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을 먹으며 지수는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와 자신의 기술회사를 창업하고 싶은 꿈을 들려줬어요.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제 희망과 걱정을 나눴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니 한국에서 첫 번째 진짜 친구를 사귄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수업, 공부,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탐험하느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고궁을 방문하고 북적이는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시끄러운 케이팝 콘서트에도 갔었어요. 어느 주말에는 지수가 자기 가족과 함께 전통 한국 음식을 먹자고 초대했어요. 긴장이 됐지만 지수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찬 낮은 식탁 주위에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지수의 어머니가 상추에 밥과 고기를 싸서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콤하면서도 달고 동시에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터졌어요. 함께 식사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순간 저는 이곳에 진정으로 속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언어 장벽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외로워지기도 했어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몸이 아플 정도였던 날도 있었고요. 게다가 대학에서의 과제량은 엄청났어요. 많은 밤을 늦게까지 교과서를 뒤적이며 코딩을 하느라 눈이 흐려질 정도였죠. 특히 힘들었던 어느 주,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차분히 제 말을 들어주시더니 나리야, 왜 처음에 한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기억해봐. 지금 내가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힘든 게 당연해. 그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말이 제게 힘을 줬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의욕을 되찾아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모든 게 나아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친구도 더 많이 사귀고 이곳이 진짜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지 약 3달쯤 됐을 때 캠퍼스를 걸어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서 그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주위에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멀리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한때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코딩 프로젝트를 하다가 문득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지 학업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요. 이제 저는 더 용감해졌고 독립적이 됐으며 새로운 경험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이 시간은 이미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아직 배울 게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 놀라운 여정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지식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됐어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때 태국에서 같이 자란 옛 친구 차이아에게서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꽤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라서 핸드폰에 그의 이름이 뜬 걸 보고 정말 반가웠어요. 나리야,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 내가 올리는 글들 잘 보고 있어. 거기 정말 멋져 보이더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맞아, 차이야. 여기 정말 좋아. 매 순간이 즐거워. 너는 어때? 집에서는 잘 지내? 그의 답장이 오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 경제가 정말 안 좋아.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차이아는 늘 야망이 넘치던 친구였어요. 미래에 대해 큰 계획을 말하곤 했었는데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정말 안타깝다 라고 썼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사실은 그가 답장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너를 좀 볼 수 있을까 했어.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보고 싶어. 잠시 망설였어요.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한국의 엄격한 이민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이지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너가 와주면 정말 좋겠어. 언제쯤 올 생각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그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새로운 집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설레었죠. 놀라운 기술, 아름다운 궁궐, 맛있는 음식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차이아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던 그 밝고 자신감 넘치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어요. 나리 라고 외치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너를 보게 되어 정말 기뻐.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답하며 그를 안았어요. 너에게 이곳을 보여줄 생각에 너무 신나. 처음 며칠은 서울을 돌아다니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들 번잡한 시장, 평온한 사찰, 그리고 K-pop 콘서트까지 데려갔어요. 차이아는 즐거워 보였지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을 때 차이아가 드디어 제게 마음을 열었어요. 나리, 그가 조용히 말하며 국을 휘저었어요. 너에게 말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뭔데 차이야?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 여기 한국에 머물 생각이야. 불법으로. 누군가 제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뭐? 차이야, 농담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진심이야. 나리, 집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돈을 집으로 보낼 수 있어. 어쩌면 가족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차이야, 그건 너무 위험해. 여기서 불법 이민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잡히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알아.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집엔 일자리가 없어. 우리 가족은 겨우겨우 살고 있어.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차이야. 합법적인 방법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알아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어요. 고마워, 나리. 하지만 난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 가족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면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졌어요. 제 친구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차이아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렇게 절박한지 이해는 했지만 불법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위험성을 경고해도 차이아는 결국 모험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그는 빨리 일을 구해서 조용히 지내면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생각했죠. 차이아가 결정을 내린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를 뿌리째 흔드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차이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가짜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려다 잡혔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입국 심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국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제 곧바로 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고 오랫동안 한국에 다시 올 수 없게 됐어요. 경찰서로 달려가는 동안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어요. 도착했을 때
작은 감방 안에 있는 차이아를 발견했어요. 그는 지쳐 보였고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경찰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일상적인 점검 중에 차이아를 잡았고 그의 가짜 서류는 쉽게 들통났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그를 도와줄 방법은 없었어요. 차이아는 태국으로 보내질 것이고 아마 여러 해 동안 한국이나 인근 국가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그의 꿈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경찰이 제 친구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저는 그를 돕고 싶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괴롭힐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경찰서를 떠나면서 저는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차이아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기억났어요. 높은 빌딩, 바쁜 거리, 그리고 도처에 있는 기술에 놀라워했었죠.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데려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K-pop 콘서트에도 갔어요. 그때 차이아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그는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제게 털어놨더라면 합법적으로 머무를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요. 차이아가 불법으로 머물렀다면 겪었을 위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늘 잡힐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긴 시간 일해야 했을 거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로웠을 테고 친구를 사귀거나 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죠. 또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그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도 법을 어긴 거예요. 차이아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일을 시도하려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의 선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곳에 와서 모든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 체류 중이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민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한순간 차이아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하지만 이내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 떠올렸어요. 차이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차이아가 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계속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그에게 화를 낼까요?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를 도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또 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운이 좋은 일이었어요. 차이아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기회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연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차이아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첫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 때도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또한 이민 문제는 정말로 복잡하며 차이아 같은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차이아와 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차이아가 겪은 고통과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작은 방법일지라도 한국이 시민과 이민자 모두에게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어요. 소차이와 있었던 일 이후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슬픈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가 예전에는 얼마나 희망에 차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됐거든요.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소차이에게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할 생각을 하게 됐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놀라운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차이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의 절망이 어떻게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죠. 글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닫게 됐어요. 비자 신청을 제대로 하는 방법, 좋은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방법 등 모든 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어요. 처음에는 누가 제 블로그를 읽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곧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솔직함에 감사해했고 실질적인 조언을 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이민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연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긴장됐어요. 큰 무리 앞에서 연설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컨퍼런스 당일 무대에 올라갈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제 이야기와 소차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설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원래는 비자를 초과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가슴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블로그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오려고 생각 중이었고 조언을 구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와 있었고 합법적으로 머무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이메일과 댓글에 답변을 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누군가 제가 도와준 덕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할 힘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소차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태국으로 돌아가 제 블로그를 찾았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듣지 않은 게 미안하다며 그때 제 조언을 따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의 실수가 완전히 헛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이죠. 소차이의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단순히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희망도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 블로그와 연설을 통해 소차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자들을 돕는 단체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자 신청을 도와주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이 일을 하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왜 엄격한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 연설과 블로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비자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어요. 동시에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상기시켰어요. 또 다른 소차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지금까지의 일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껴요. 저는 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항상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정말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조언 덕분에 도움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면 모든 게 다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좋은 선택의 힘, 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해요. 법을 존중하고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 이곳에서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껴요. 올바른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꿈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차이아와 있었던 일들 이후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는 제 이야기를 썼어요. 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기쁨들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차이아에 대한 이야기도 썼어요. 물론 그의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오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이해하길 바랐거든요. 처음엔 제 블로그를 읽을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질문을 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답을 해줬어요. 비자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썼어요. 일자리를 찾는 방법, 한국어를 배우는 팁,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도 공유했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점과 멋진 명소들에 대해서도 썼죠. 한국이 제공하는 놀라운 것들을 합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블로그가 점점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행사에 초청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손이 떨리고 말을 잊어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걸 봤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자를 초과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이민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 중 일부는 차이아처럼 절박하고 위험을 감수하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록 어렵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려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고 신입 이민자들에게 영어 수업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아파트를 찾거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당장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이민법이 엄격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강연과 블로그를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정부에 여러 언어로 된 비자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고 촉구했어요. 동시에 저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했어요. 한국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이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민자들을 위한 자원이 더 많이 생겼고 비자 절차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울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받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비자를 받고 심지어 한국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도움으로 꿈을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죠. 돌아보면 제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레면서도 긴장됐던 소녀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돼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줬어요. 교육, 직업, 그리고 집을 주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목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저를 받아준 이 나라에 보답할 방법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차이아가 강제 추방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해요. 그 어려운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이 길로 나아가게 했으니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정보와 지원이 있다면 누구나 한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